마곡에서 상가를 알아보신 분들께 제가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곡에서 상가 어디가 제일 좋을까? 저는 이 질문에 한 곳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장사 잘 되는 상권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상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곡 안에서도 마곡나루역, 발산역, 마곡역, 신방화역, 양천향교역의 상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마곡 현장에서 상가를 중개하면서 보는 관점으로 어떤 상권은 왜 비싸고 어떤 상권은 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자영업 경기가 좋아진다면 어디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에서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곡 상권을 볼 때 저는 단순하게 유동인구가 많은 순서로 보지 않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현재 소비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직장인과 주거 배우 수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영업 경기가 좋아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여지가 있는가?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곡을 몇 개의 상권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마곡역에서 마곡나루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쪽은 단순히 지하철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지하 공공보행 동선까지 같이 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을 연결하는 지하 공공보행 통로는 약 750m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원그로브 구간은 단순 통행로를 넘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상권은 결국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권이 완성되어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동선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곡에서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매출이 높은 상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도 한번 직접 브리핑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산역입니다. 발산역은 설명이 조금 쉽습니다. 이미 상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점도 많고 주점도 많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권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상권인 만큼 임대료와 경쟁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산역을 설명할 때에는 발산역이 좋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으로 발산역의 임대료와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미 검증된 상권에 들어가는 대신 고정비와 경쟁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서 브랜드와 음식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곡나루역입니다. 마곡나루역은 대규모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업무 상권입니다. 직장인 수요를 바라보는 음식점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와 내 매장이 성공한다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경쟁 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내 업종의 객단가가 얼마인지, 점심형인지 저녁형인지, 그리고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 구조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곡나루역은 검증된 상권을 원하는 창업자에게 적합한 대신 상권에 만든 자본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곡 상가를 상담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곡역과 신방화역 상권입니다. 이 지역을 단순히 마곡나루보다 사람이 적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마곡 엠벨리 대단지 주거타운이라는 배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주거, 업무 복합 상권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권은 마곡나루처럼 직장인 유동인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일에는 직장인, 저녁에는 주변 거주민, 주말에는 주거 배우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 업무 상권이 아닌 복합 상권에서 본인의 음식이나 서비스 경쟁력으로 승부하려는 분들에게 이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뜨거운 상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상권 후보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천향교역입니다. 이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상권을 찾는 분들에게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가는 상권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보려는 창업자라면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양천양교역 주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공급되면서 업무 배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입주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주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주변 점포들이 어떤 업종으로 채워지는지입니다. 이런 곳은 처음부터 발산역처럼 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곳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점포라면 입소문으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대표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상권은 미래동선 업무상업 복합 상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성장 가능성을 보는 창업자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발산역 상권의 경우에는 검증된 상권의 특징이 있고 유동인구와 기존 상권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곡나루역 상권의 경우에는 강한 업무 수요의 특징이 있고 직장인 중심의 업종을 중시하시는 창업자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마곡역과 신방화역 상권의 경우에는 주거, 업무 복합 상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골, 목적 방문형 업종을 목표로 하는 창업자 대표님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양천양교역 상권의 경우에는 상권 성장 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 브랜드 경쟁력 있는 창업자 대표님에게 적합한 상권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곳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본금, 업종, 운영 경험, 목표 매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곡에서 상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산역에서 어떤 상가가 가능한지, 마곡나루에서는 어떤 위치가 가능한지, 마곡역에서는 어떤 면적의 상가를 볼 수 있는지, 신방화역에서는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 양천양교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된 매물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온라인에 나오지 않는 점포,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 권리금 협의 분위기, 업종별 공실 상황, 주변 점포의 실제 영업 분위기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듣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 당장 계약하실 분만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창업 자금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미리 한번 브리핑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구하려고 돈을 준비하는 것과 어떤 상권에 얼마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먼저 정하고 돈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자금으로 마곡 어디까지 가능한지,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권리금이 있는 상가와 없는 상가 중 어떤 선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실제 창업할 때 훨씬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마곡에서 상가를 찾으신다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제가 가진 자금과 제가 하려는 업종에서 어느 상권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온에어 부동산 그룹 마곡 다진부동산에서는 마곡지구 안에서도 상권별로 가지고 있는 현장 자료와 점포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지역을 비교해서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계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곡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여러 상권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권부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마곡 상가 한 곳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